쓰레기통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와 정밀한 할머니의 머리 위로 뒤집어졌다. 음식물 찌꺼기와 휴지, 먼지가 흩날리며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과 청소부 유니폼을 덮쳤다. 로비에 모인 백화점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공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런 노인네가 무슨 일을 해. 고졸 출신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윤도진 과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빈 쓰레기통을 움켜쥐고 있었고 숨을 거칠게 내쉬며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온 로비가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정밀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쓰레기가 묻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주변의 청소부들은 공포에 질려 움찔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들도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에 서희영 팀장이 재빨리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서희영은 평소 겁이 많았지만 이 상황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서희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도진 과장은 비웃음을 날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너도 고졸이니까 감싸주는 거지. 내일 VIP가 온다고. 이딴 식으로 청소하면 우리 백화점이 망한다고.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스카이 백화점의 3층 VIP 라운지는 이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정밀한 할머니가 청소부로 일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68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든 그녀에게 첫 직장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이제 당신은 출근하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윤도진 과장은 마지막 선고를 내리고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주변은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단지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만이 그녀의 감정을 드러냈다. 정밀한 할머니는 서희영 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휴게실로 향했다. 다른 청소부들도 조용히 그들을 따랐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휴게실에 들어선 서희영 팀장은 작은 수건을 적셔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서희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밀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서희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일평생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지만 따뜻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랍니다. 할머니의 말에 서희영은 더욱 슬픈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서희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실에서 전화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서희영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놀란 표정으로 정밀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 아침 회장님 방문 전에 미리 오셔서 회장실로 가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서희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반 청소부에게 회장실 출입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밀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서희영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니폼을 갈아입고 백화점을 나섰다. 쓰레기가 묻었던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당당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청소부들은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한 예감으로 가득했다. 서희영은 창가에 서서 할머니가 백화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희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정밀한 할머니가 백화점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조용히 주소를 말했다. 강남 더 퍼스트 아파트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고급 아파트. 주소를 말하는 것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운전대를 돌렸다. 정밀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간의 위장 근무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일주일 전 정미라는 스카이 백화점의 청소부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꾸몄지만 사실 30년 동안 스카이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온화한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경영 노하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면접관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할머니,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청소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요. 인사 담당자의 질문에 정미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쉽게 속일 수 있는 연기를 펼쳤다. 손자 학비와 남편 병원비 때문에 꼭 일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평생 일만 해왔으니 체력은 충분합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고 인사 담당자는 동정심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국 정미라는 스카이 백화점의 청소부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오태준 회장의 비밀 지시에 따른 특별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것을. 면접이 끝난 후 정미라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회장 전용 차량에 올랐다. 차 안에는 오태준 회장과 그녀의 딸 정유진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정 이사? 오태준 회장이 물었다.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부터 문제점이 보이네요. 면접 과정에서도 나이 차별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직접 하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아니야. 직접 현장에서 겪어봐야 진짜 문제가 보인다. 정미란의 눈빛은 단호했다. 30년 전 내가 겪었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해. 오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 이사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프로젝트를 중단해도 좋습니다.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일주일쯤이야. 첫날 정미라는 청소부 휴게실에서 서희영 팀장을 만났다. 서희영은 45세의 싱글맘으로 홀어머니와 대학생 아들을 부양하며 10년간 청소팀을 이끌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다. 여기에 옷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처음이시라 힘드실 텐데 천천히 배우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서희영은 친절하게 유니폼을 건네며 말했다. 정미라는 서희영의 따뜻한 마음씨를 즉시 알아봤다. 그녀가 지친 표정에도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정미라는 그런 서희영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 휴게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윤도진 과장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휴게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새로운 청소부, 여기 청결이 최우선인 거 알지? 실수하면 바로 잘리니까 조심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꼼꼼하게 못하더라고. 윤도진은 정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태도에 휴게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희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다. 다른 청소부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정미란은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첫날부터 정미란은 백화점에 숨겨진 현실을 목격했다. 청소부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이었고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윤도진 과장의 폭언과 갑질은 일상이었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 특히 학력이 낮은 이들에게 그의 태도는 더욱 가혹했다. 야, 이거 제대로 못 닦냐? 대학은 나왔어?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그의 모욕적인 말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미라는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도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거가 될 것이다. 저녁, 정미라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딸 정유진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평소 세련된 정장을 입던 어머니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정유진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오늘은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죠?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정미라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했다. 30년간 임원으로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회사의 실상을 보고 있어. 우리 그룹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확인해야 해. 특히 윤도진 과장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어. 정미라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정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스카이 그룹의 인사 담당 상무로서 그녀는 어머니의 위험한 계획에 반대했지만 오태준 회장이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 만약 누군가 어머니의 정체를 알아챈다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30년 전 내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을 기억해.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해. 정유진은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 앞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미라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 난 강해. 이런 정도로 무너질 사람이었다면 30년 전에 이미 포기했을 거야. 일주일 동안 정미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휴대폰에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작은 카메라로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 청소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윤도진 과장으로 대표되는 학력 차별과 갑질 문화를 세세히 관찰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3일 전 있었던 회의였다. 윤도진 과장이 오태준 회장의 방문 소식을 전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 평가가 올라가면 나는 부장 승진이야. 실수하는 사람은 당장 잘라버릴 거야. 내 승진길에 누구도 방해되지 마. 그는 특히 학력이 낮은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고졸이 계산도 못해? 인력은 더 필요 없어. 있는 인력으로 해결해. 서희영 팀장이 직원들이 너무 지쳤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윤도진은 그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뭐, 팀장이 그런 소리를 해? 고졸 출신 주제에 팀장 자리 지키고 싶으면 제대로 일하라고.
정미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를 참아야 했다. 30년 전 그녀 역시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견뎌냈다. 그러나 오태준 회장은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었고 정미라는 실력으로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회장의 영향력이 줄어든 지금 회사의 문화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니 반드시 바꿔야 해. 정미라는 결심했다. 내일 있을 회장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스카이 백화점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한 번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새벽 5시 정미라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다. 30년간 임원으로 일하며 익숙했던 차림새였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스카이그룹의 핵심 임원 정미란 이사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정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녀도 오늘 중요한 날이기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정미라는 딸을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야.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일주일간 수집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학력 차별, 갑질, 노동법 위반, 그리고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쓰레기통 사건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기록되어 있었다. 스카이 백화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미라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시절의 아픔과 분노가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28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녀는 대기업 면접장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학력이 부족하네요. 라는 말은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그녀의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마침내 스카이 그룹의 작은 사무직으로 들어갔지만 차별은 계속됐다. 고졸 주제의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 대학 안 나왔으면 기대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흘리는 말들에 정미라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는 경영학 강의를 찾아다녔다.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하고 회계와 마케팅을 공부했다.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밤늦게 작성한 마케팅 전략 보고서가 우연히 오태준 회장의 눈에 띄었다. 당시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던 오태준은 참신한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건 누가 만든 거지? 회장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정미란이 용기를 내어 나섰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고졸 사무직원이 그런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오태준 회장은 즉시 그녀를 마케팅팀으로 발탁했고 그 후 정미란의 능력은 계속해서 인정받았다. 학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오태준 회장의 그 약속은 정미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했고 회사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다. 10년 만에 부장으로 20년 만에 이사로 승진한 정미란은 스카이그룹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처럼 학력은 낮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힘썼다. 하지만 회장의 은퇴가 다가오자 그룹 내에서 다시 학벌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학벌 중심의 문화가 되살아난 것이다. 정미란은 은퇴 전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정미란은 회장실로 직행했다. 이미 오태준 회장과 딸 정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실의 풍경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30년간 이 공간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내려졌고 그녀도 그 중심에 있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이사. 오태준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우정이 깃들어 있었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미라는 USB를 건네며 지난 일주일간의 보고를 시작했다. 우리가 30년간 구축해온 기업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윤도진 과장의 폭언과 갑질, 노동법 위반, 학력 차별 등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서희영 팀장의 이야기에 회장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고졸 출신으로 10년간 헌신했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된 그녀의 이야기는 정밀한의 과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녀는 제가 30년 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학력이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정밀한은 서희영의 업무 능력, 리더십, 직원들의 신뢰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정밀한은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어제는 윤도진 과장이 제 머리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청소부라는 이유로 그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친구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요.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제가 겪은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 문화의 문제입니다. 정유진이 말을 보탰다. 인사팀에서도 최근 학력 차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번 프로젝트는 그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30년간 구축하려 했던 능력 중심의 기업 문화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의 은퇴가 가까워지자 옛 관행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회장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오늘 직원들 앞에서 윤도진 과장의 행동과 그 처벌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장은 정밀한을 바라보았다. 정 이사, 당신이 직접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30년 경력과 지금의 경험이 우리 직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정밀한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유진이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곧 로비에서 환영식이 시작됩니다. 윤도진 과장은 아직 어머니가 청소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태준 회장이 정밀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신뢰와 우정이 담겨 있었다. 30년 전 제가 한 약속, 이제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밀한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다. 고졸 출신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차별과 편견, 그 긴 싸움이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회장실을 나서는 정밀한의 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어제까지 청소부로 몸을 낮췄던 그녀지만 이제 다시 스카이그룹의 핵심 임원 정밀한 이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 안에서 잠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침 8시 스카이 백화점의 직원들은 로비에 모여 회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도진 과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승진이 오늘 회장의 방문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누구든 실수하면 책임져.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제의 쓰레기통 사건으로 그는 밤새 불안에 시달렸지만 청소부 할머니가 해고되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자신을 위로했다. 서희영 팀장은 청소부들을 조용히 데리고 와 로비 뒤편에 배치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정밀한 할머니는 안 오신 건가요? 젊은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희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제 과장님이 해고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장실에서 할머니를 부르는 전화가 왔었어요. 그 말에 청소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밀한 할머니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특히 어제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했던 그녀의 모습은 청소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혹시 할머니가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 한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지만 서희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일고 있었다. 정밀한 할머니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 윤도진 과장은 로비를 빠르게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의 과격한 행동이 혹시 누군가의 눈에 띄지는 않았을지 불안했다.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난 부장이야. 부장. 그 누구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해. 그는 자신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스카이 백화점에 입사해 승승장구해온 윤도진에게 이번 회장 방문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그는 학벌과 스펙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이들에 대한 경멸로 이어졌다. 니들 같은 고졸들이 알 수 있겠어? 대학 나와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의 평소 말버릇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직원이 일렬로 서서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도진 과장은 맨 앞줄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오십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오태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도진도 깊게 허리를 굽혔다. 그는 회장님의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두 고개를 드세요. 회장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점점 커졌다. 오태준 회장 옆에는 정밀한이 서 있었다. 어제까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던 그녀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윤도진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은 경악으로 벌어졌다. 어제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던 그 청소부가 회장 옆에 서 있다니. 그것도 마치 중요한 인물처럼.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희영 팀장과 청소부들도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특히 서희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어딘가 희망 같은 것.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태준 회장이 정밀한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정밀한 이사입니다. 30년간 우리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제 오른팔이었습니다. 로비의 놀라움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특히 윤도진 과장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어제 한 행동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이사급 임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다니, 그것도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승진은커녕 직장 생활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회장이 옆에 선 젊은 여성을 가리켰다. 정유진 상무 현 인사 담당 임원입니다. 정밀한 이사의 딸이죠. 윤도진 과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야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그가 모욕한 노인은 회장의 최측근이었고 그녀의 딸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무였다. 완벽한 파멸이었다. 정밀한 이사는 지난 일주일간 우리 백화점의 조직 문화를 평가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근무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윤도진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탈출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로비 출구를 지키고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오태준 회장이 정밀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고졸 출신입니다. 그 말에 더 큰 놀라움이 로비에 퍼졌다. 30년간 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던 사람이 고졸이라니. 그동안 모두가 그녀를 명문대 출신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태준 회장님은 제 학력이 아닌 능력을 보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정밀아는 서희영 팀장을 바라보았다. 서희영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동안 그녀가 동경해온 성공의 모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본 스카이 백화점의 현실은 3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직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죠. 정밀아는 천천히 윤도진 과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윤도진은 더 움츠러들었다. 특히 윤도진 과장님은 그런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도진 과장은 정밀안이 다가오자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마치 사냥꾼 앞에 선 토끼처럼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어제 정밀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윤도진 과장은 제 머리 위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말에 로비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 충격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일부 여성 직원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했다. 오태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저는, 윤도진 과장은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정밀아는 담담하게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 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을 펼쳤다. 화면에는 윤도진 과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 청소부들의 휴식 시간을 빼앗는 장면, 학력을 이유로 모욕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모든 장면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지난 일주일간 몰래 녹화한 것입니다. 증거는 이미 인사팀과 법무팀에 전달되었습니다. 윤도진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증거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특히 서희영 팀장은 10년간 이 백화점에 헌신했음에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었습니다. 정미라는 서희영을 바라보았다. 서희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었다. 이건 날조된 증거입니다. 윤도진 과장이 갑자기 외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그저 업무 효율을 위해, 직원들의 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충분합니다, 윤 과장. 오태준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해고입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입니다. 그 말에 윤도진 과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모든 경력, 미래의 승진, 꿈꿔왔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회장님, 제발. 저에게는 이 직장밖에 없습니다. 아직 집 대출도 다 갚지 못했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갑자기 정밀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 앞에 이제는 구걸하듯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로비에 모인 모든 직원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제까지 모든 직원들을 군림하던 윤도진 과장이 청소부였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정미라는 담담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윤도진 씨,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도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평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직장을 지키려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저에게는 이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떤 조건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희영 팀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일들은 용서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녀는 서희영을 바라보았다. 서희영의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10년간 그녀는 윤도진의 갑질과 모욕을 견뎌왔다. 그 긴 시간 동안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어나세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태준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윤도진 씨를 사무실로 안내해 퇴직 절차를 밟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안으로 회사 물품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경호원들이 윤도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비틀거렸다. 마지막으로 정미란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로비를 떠났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윤도진이 끌려나간 후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태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백화점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회장은 서희영 팀장에게 다가갔다. 서희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서희영 씨, 당신의 헌신과 리더십은 정밀한 이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총괄관리부장으로 승진입니다. 서희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10년간 꿈꿔왔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승진이 갑자기 현실이 된 것이다. 저요? 하지만 저는 고졸이. 서희영은 자신도 모르게 학력을 언급했다. 그만큼 그녀에게 학력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정미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미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격려로 가득했다. 학력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서 부장. 당신은 10년간 이 백화점을 위해 헌신했고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서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기쁨, 감동,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미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백화점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서희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 차별, 모욕이 이 순간의 기쁨으로 보상받는 듯했다. 오태준 회장이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오늘부터 스카이 백화점은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청소부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정미란과 서희영의 이야기는 자신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다. 정미란과 서희영은 로비에 선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공통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학력이라는 벽을 넘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두 여성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정미란은 회장 집무실에서 서희영과 마주 앉았다. 오태준 회장과 정유진 상무도 자리를 함께했다. 집무실의 대형 창문으로는 서울 도심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서희영은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갈 것이라 생각했던 청소부에서 갑자기 총괄관리부장이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서희영 씨,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정미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서희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확고해졌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홀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대학에 갈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청소 일을 하셨는데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났다. 서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판매직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졸이라는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매년 승진 심사 때마다 학력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10년간의 좌절과 실망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정미라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미란이 말했다. 30년 전 저는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조차 흔치 않은 시절이었어요. 오태준 회장이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정밀한 이사가 처음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많은 임원들이 그녀의 학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졸 여성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회장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보고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직원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창의성이 있었거든요. 정미라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녀는 다시 서희영을 향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 들려주셨죠?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요? 서희영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밝아졌다. 네,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참았어요. 서희영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 미소 짓고 있었다. 훌륭하네요. 정미란이 진심으로 축하했다.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키워내다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 당신의 꿈은 포기한 건가요? 서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실, 저도 항상 더 배우고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라도 공부하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기도 벅찼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꿈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정유진 상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에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죠. 특히 경영학 분야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정유진은 서류 한 장을 서희영에게 건넸다. 그것은 스카이 그룹 평생교육 지원제도 안내문이었다. 서희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정말요?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 나이에도 공부를. 오태준 회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장이니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서희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안 된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정미라는 서희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서희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능력보다 학벌로 평가받는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화를 바꿀 차례입니다. 우리가 함께요. 서희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꿈꿔보지 못했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백화점을 바꿔나갈 거예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오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자, 이제 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카이 백화점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은 함께 대강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아침에 있었던 윤도진 과장의 해고 소식과 서희영의 승진 소식이 이미 전 직원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강당은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특히 청소부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미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청소부들에게 머물렀다. 일주일간 함께 일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여러분, 저는 정미란입니다.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청소부로 일했던 그 할머니가 맞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다시 한번 퍼졌다.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30년간 스카이 그룹의 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모욕을 견뎌야 했죠. 그녀의 말에 청소부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감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학력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직장,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백화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미란의 연설이 끝나자 대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청소부들의 환호성이 가장 컸다. 그들에게 정미란은 이제 단순한 상사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산증인이었다. 오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 스카이 백화점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먼저 모든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합니다. 청소부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시달려온 그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꿈만 같은 소식이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다. 둘째,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청소부, 경비원 등 현장 직원들의 임금을 30% 인상합니다. 이는 즉시 적용됩니다.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30%의 인상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였다. 청소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서희영 총괄관리부장의 취임을 공식 발표합니다. 서희영 부장은 1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백화점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서희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평생 청소부로 살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부장이 된 것이다. 저는 서희영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10년간 청소팀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첫마디에 직원들 사이에서 공감의 웃음이 퍼졌다. 평소 자신의 학력을 숨기려 했던 많은 직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저는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희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청소부, 경비원, 주차관리 직원 등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카이 백화점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서희영의 진정성 있는 연설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특히 그녀와 함께 일했던 청소부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희영의 승진이 마치 자신들의 성공인 것처럼 기뻐했다. 행사가 끝난 후 정미란과 서희영은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도시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옥상에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서희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부장이 된 건가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당신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어요. 서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사님,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나요? 저였다면 윤도진 과장이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을 때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정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멀리 과거를 향했다. 저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희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 당신에게도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회장님, 그리고 당신이 이끌어온 팀원들까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희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기회를 얻었으니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승진은 많은 직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학력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유진 상무의 등장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정유진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내일부터 진행할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시려나 봐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 부장,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답니다. 백화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서희영은 존경의 눈빛으로 정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정미란은 이제 단순한 상사가 아닌 롤모델이었다. 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도 오늘 밤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게요. 정미란이 딸과 함께 떠난 후 서희영은 혼자 옥상에 남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올랐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팀장이 아닌 스카이 백화점의 총괄관리 부장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엄마, 저 해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평생 청소일을 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서희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더 높이 올라왔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녀의 눈물은 이제 성취감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6개월 후 스카이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정미란의 지도 아래 서희영 부장은 백화점의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갔다. 변화는 곳곳에서 느껴졌다. 먼저 직원 역량 개발 센터가 설립되어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업무 시간 중 일부를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서희영 자신도 이 제도를 통해 경영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다. 청소부, 경비원 등 현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휴게실은 쾌적하게 리모델링되었고 법정 휴식 시간이 철저히 지켜졌다. 무엇보다 그들을 환경관리팀, 시설보안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야, 너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백화점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정미라는 매주 한 번씩 백화점을 방문해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직원복지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서희영의 리더십 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미라는 서희영과 함께 백화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백화점 내부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미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네요. 서희영은 미소 지었다. 모두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사님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성과입니다. 정미라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저는 그저 작은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죠. 그때 카페 입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윤도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고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도 거만한 표정도 사라졌다. 대신 단정한 캐주얼 복장에 겸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의 테이블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정 이사님, 서 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정미란과 서희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도진은 백화점에서 해고된 후 소식이 끊겼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했다. 무슨 일이세요? 서희영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아직도 윤도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듯했다. 윤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분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는데 이제야 용기를 내서 사과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해고된 후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특히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라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정미란이 조용히 물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학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서희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갑자기 찾아오신 건가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윤도진은 주머니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다. 그것은 스카이 백화점의 변화를 다룬 최근 기사였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스카이 백화점의 혁신적 변화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백화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떤 직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정미란과 서희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도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도진 씨,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겁니다. 과거의 권위와 지위는 내려놓아야 해요. 서희영이 덧붙였다. 우리 백화점에는 새 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윤도진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윤도진 씨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새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희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인사팀으로 오세요. 새 출발 프로그램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너그러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희영은 정미란을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정미란은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30년 전에는 자신감 없는 고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잖아요. 서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닌 용서와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스카이 백화점은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했다. 과거의 가해자였던 윤도진이 이제는 변화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고객 서비스 팀의 평사원으로 다시 시작했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변화가 모두에게 전해졌다. 1년 후 스카이 백화점은 직원 만족도 1위, 고객 서비스 1위라는 이중의 영예를 안았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이 백화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결국 고객 만족도로 이어진 것이다. 정미라는 그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무대 위에 선 서희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희영은 이제 단순한 부장이 아닌 백화점의 핵심 경영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경영학 학위도 취득했고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확립했다. 특히 그녀의 모두가 주인공인 조직 문화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다. 우리의 성공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희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정밀한 이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정밀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정밀한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한때 쓰레기통을 뒤집었으며 모욕을 당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학벌이라는 벽을 넘어 진정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희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카이 백화점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녀의 힘찬 선언과 함께 백화점 직원들은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되어 있었다. 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희영을 포옹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두 여성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도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사회의 오래된 편견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백화점 로비에 새롭게 걸린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가치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스카이 백화점은 모든 직원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미란과 서희영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두 고졸 출신 여성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성공은 학벌이 아닌 끈기와 능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학력 차별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연 두 여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